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손흥민 선수가 영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초대형 뉴스들을 한 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맨시티전 손흥민의 자책골 하이라이트 장면에서는 100% 손흥민의 잘못으로 보이지만 이 장면을 보시면 앞에서 맨시티 최장신 홀란드가 점프한 상황에서 완전히 노마크 상태입니다. 홀란드를 막으려면 토트넘에서 장신의 클루셉스키 등이 마크했어야 했지만 토트넘에서조차 단신으로 분류되는 포르가 맡았고 아예 점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BBC는 이 장면을 주목하더니 이 때문에 손흥민 입장에서는 홀란드의 몸에 공의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다. 홀란드가 내려와 공이 손흥민 시야에 들어온 뒤에 반응할 수 있었던 시간은 0.5초도 되지 않았다. 사람의 몸이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손흥민의 자책골은 사실 손흥민 탓이 아니라 홀란드를 포르가 마크한 탓이다. 손흥민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를 하루 앞두고 맨시티 구단주 만수르의 재산이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만수르 가정부의 연봉. 만수르 가정부의 연봉은 억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수르가 속한 UAE 아부다비 왕가의 버틀러, 즉 집사와 가정부의 연봉은 58만 디르함, 하나로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는 기본급일 뿐 왕가 고용주의 눈에 띄면 보너스는 물론 고급 차량이나 전용기, 요트를 이용한 여행 등의 특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중동에서는 왕가를 위해 봉사한 버틀러나 가정부에게 사망한 고용주가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수르는 개인 재산이 30조 원을 넘고 연간 수입이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열그룹은 UAE 아부다비 왕가의 투자회사로 왕실 재산을 관리합니다. 블룸버그 억망장자 지수에 따르면 아부다비 가문의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최소 3천억 달러 약 400조 원으로 수년째 세계 1위였던 미국 월마트를 소유한 월튼 가문 2250억 달러, 즉 약 300조 원을 제치고 가장 부유한 가문으로 올라섰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축구단, 파리 북부의 바이용성, 런던의 버클리 스퀘어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소유했지만 핵심은 금융부터 로봇 공학에 이르기까지 2만 7천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로열그룹과 같은 투자회사란 게 외신의 분석입니다. UAE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6%를 보유해 막대한 오일머니를 자랑합니다. 아부다비 왕가는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왕성한 투자를 통해 가문의 부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리한나의 의류 브랜드, 빅데이터, 패스트푸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번에 그의 공격적인 투자 타겟은 바로 손흥민. 영국 데일리메일은 손흥민이 그동안 토트넘에 남아있는 동안 어떠한 이적 의사도 나타내지 않았다고 운을 떼며 하지만 이번 맨체스터 시티의 영입은 너무나 파격적이라며 손흥민의 이적에 대해 미공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017년과 2018년 맨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주도로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두 차례 나섰으나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의 저지로 좌절됐다. 그러나 이적 무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손흥민 본인의 의지 때문이었다. 손흥민을 향한 이적 제의를 뭉갤 수 있었던 건 선수 본인의 겸손한 성격 덕분이었다. 손흥민은 드물게도 자존심만 세우지 않는 월드클래스 선수. 그가 이기적이었다면 아마 토트넘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 손흥민은 토트넘에 계속 남을 것이다. 토트넘은 이를 당연히 여길 것이다. 토트넘 레비 회장은 이를 당연히 여기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 손흥민에게 득점왕에 걸맞는 평가와 대우를 마련해야 한다 라고 전했는데요. 토트넘 레비 회장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가 영국 데일리메일의 경고가 현실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손흥민이 절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맨시티가 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수르의 특명을 받은 맨시티 구단 스카우터들이 손흥민과 접촉해 기본적으로 주급 6억, 현재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받는 연봉의 2배. 자,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손흥민이 맨시티로 이적한 이후 구단이 우승 시 커미션은 수십억 원 이상,
여기에 개인 전세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메시가 유럽에 있을 당시 받았던 대우로 메시 이후 이러한 대우를 받은 선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맨시티 구단주 만수르가 이렇게까지 손흥민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손흥민이 캡틴이 된 이후 토트넘이 완전히 달라져 얼마 전까지만 해도 EPL 1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은 유명한 맨시티 킬러라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는 등 역대 맨시티를 상대로 7골이나 기록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유독 맨시티의 강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매체는 맨시티는 손흥민과 경기하기 싫어할 것이다. 손흥민은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맨시티 수비수들을 완전히 농락하기 시작한다. 라며 손흥민을 막을 수 없는 맨시티 수비수들은 옵사이드를 유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먹히지 않았다. 손흥민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맨시티 수비수들이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한다. 극찬했습니다. 만수르가 손흥민 선수를 탐내고 있는 더 강력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세계적인 인기. 축구 금융 전문가 키런 맥과이어는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 맨시티의 경기장 수익은 1186억 원이었던 반면 토트넘의 경기장 수익은 2000억 원이 넘는다라며 맨시티가 아무리 경기를 잘하고 EPL 1위를 해도 손흥민의 인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의 영국 내 인기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심지어 영국 관광청 대표까지 손흥민 때문에 한국으로 날아와 런던에서 한식과 손흥민의 인기는 엄청나다. 요즘 한국이 트렌디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젊은 영국인이 많다라며 손흥민이 영국 관광산업과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천문학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영국 내 손흥민의 압도적인 인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케인이 토트넘에 있을 당시에도 골을 케인이 더 많이 넣었지만 인기는 손흥민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토트넘 구단 내 굿즈 스토어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보시면 케인, 히샬리숑, 호이비에르, 클루셉스키, 로메르, 벤탄쿠르의 이름과 등번호가 적힌 상의가 각 한 개씩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유일하게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은 한 블럭 전체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유니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높다는 것이고 이 영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손흥민 유니폼을 찾는 수가 케인, 히샬리숑, 클루세스키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영국인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만수르가 손흥민을 탐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손흥민은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선수, 압도적인 1위인데요. 아시아 인구수가 무려 47억 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훨씬 넘는 엄청난 숫자죠. 아시아인 47억 명의 압도적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축구선수 손흥민을 손에 넣게 되면 맨시티는 단숨에 아시아인 47억 명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구단이 될 뿐만 아니라 맨시티 킬러라 불리는 손흥민과 홀란드가 투톱으로 뛰게 되면 세계 최강의 구단이 완성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만수르는 손흥민을 설득하기 위해 심지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의 대활약을 보고 한국 축구의 잠재력을 인정했고 K리그에도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쏟아부어 세계적인 리그로 급부상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손흥민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쿨루셉스키가 건넨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주특기인 스피드로 맨시티 수비진을 단숨에 뚫어내더니 오른발로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를 절묘하게 피하며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영국의 메인 언론 BBC와 The Telegraph 등은 손흥민이 연패 행진의 나락으로 가던 토트넘 팀을 살렸다라며 이 골은 그냥 골이 아니다. 무너져 내리던 토트넘의 희망과 기대를 불어넣어준 기적의 골이다.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영국 현지 해설진들은 저 각도 좀 보세요. 저건 손흥민전입니다. 손흥민만 가능해요. 손흥민 미쳤어요. 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방송사고가 날 뻔했고 역시 맨시티 킬러라고 불릴만 합니다. 만수르가 보면 뒷목을 잡겠는데요.
라고 전했습니다. 톡스포츠는 손흥민이 맨시티전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며 맨시티전 8골을 기록하며 맨시티는 이제 손흥민을 더 두려워할 것이다. 그동안 손흥민을 영입 1순위로 생각했던 만수르는 이번에 확실한 액션을 취할 것 같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손흥민의 기쁨은 3분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전반 9분 상대가 올린 프리킥에 손흥민 허벅지를 맞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것. 선제골 이후 137초 만에 터진 자책골이었습니다. EPL 경기에서 한 선수가 첫 10분 안에 골과 자책골을 모두 기록한 건 역대 두 번째이자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토트넘은 이후 전반 31분 상대 필 보든에게 역전골을 허용했습니다. 1대2로 밀리던 후반 24분 손흥민은 다시 공격 포인트를 작성했습니다. 손흥민이 내준 공을 조바니 로셀로가 잡아 자리를 고른 뒤에 페널티 박스 바로 밖에서 왼발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날 두 번째 동점. 토트넘은 후반 36분 맨시티의 잭 그릴리시에게 다시 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전반에 손흥민 골을 도왔던 쿨루셉스키가 나섰습니다. 그는 후반 45분 측면 크로스를 어깨로 받아 그물을 가르는 행운의 골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추가골은 터지지 않았고 양팀은 승점 1씩 나눠 가졌습니다. 손흥민과 쿨루셉스키는 나란히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EPL 사무국 선정 경기 최우수 선수에 올랐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영국 스포츠 전문 매체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선수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갖자고 했다면서 무승부가 남은 시즌 토트넘에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선수들과 팀 모두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맨시티는 분명 거대한 팀이며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다. 하지만 축구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90분 동안 계속해서 신뢰를 갖고 경기를 해서 자랑스러운 결과를 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전반 6분 선제골을 기록한 뒤 3분 뒤에는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를 하다가 자책골을 넣은 불운에 대해 그는 자책골은 때때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그저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당시 상황은 내가 막을 수 없었다 라면서 처음으로 자책골을 넣었는데 좋은 경험이 됐다 라고 덤덤히 말했습니다. 더불어 손흥민은 경기 막판 동점골을 합작한 브레넌 존슨과 클루셉스키에 대해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선수들이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멋진 결과를 만들었다. 존슨은 믿을 수 없는 크로스를 올렸고 평소 헤더 득점이 없던 쿨루셉스키는 자랑스러운 득점에 성공했다면서 두 공격수의 활약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EPL 사무국은 손흥민을 토트넘과 맨시티 통틀어 가장 압도적으로 뛰어난 선수로 선정했고 손흥민의 골과 어시스트, 화려한 돌파 및 스피드를 직접 본 맨시티 구단주 만수르는 결국 깜짝 폭탄 발표를 하며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앞서 영국 현지 해설진들은 저 각도 좀 보세요. 저건 손흥민전입니다. 손흥민만 가능해요. 손흥민 미쳤어요. 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방송사고가 날 뻔했고 역시 맨시티 킬러라고 불릴만 합니다. 만수르가 보면 뒷목을 잡겠는데요. 라고 전했고 톡스포츠는 손흥민이 맨시티전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만들어냈다 라며 맨시티전 8골을 기록하며 맨시티는 이제 손흥민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동안 손흥민을 영입 1순위로 생각하던 만수르는 이번에 확실한 액션을 취할 것 같다 라고 전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 맨시티 구단주 만수르는 그동안 지난 수개월 동안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지만 토트넘 레비 회장의 방해로 무산되자 이 대신 브라이턴으로부터 일본인 선수 미토마를 데려와 윙어로 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를 직접 지켜본 만수르 초반부터 맨시티 수비진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이 말도 안 되는 각도에서 골을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완전히 토트넘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손흥민의 슈팅을 직접 보더니 마음을 확고히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 스포츠맥스는 만수르가 손흥민의 영입을 확정한 것 같다. 손흥민은 맨시티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라며 한 관련 전문가는 맨시티는 손흥민을 영입해 홀란드와 투톱 체제를 구사하려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트라이커 2명의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이 조합은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맨시티는 손흥민 영입으로 세계 1위 구단이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맨시티 감독도 이 소식을 접하고 한 기자의 질문에 손흥민은 판타스틱한 탑 클래스 선수라고 답하며 맨시티의 손흥민 영입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맨시티 팬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BBC는 손흥민 영입 소식을 접한 맨시티 팬들은 크게 열광하고 있다라며 이전에 BBC가 프리미어리그 20개 클럽을 대표하는 팬들의 올 시즌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대해 평가를 한 것을 소개했는데요. 특히 BBC의 설문에 참여한 팬들은 자신의 팀에 영입되었으면 하는 선수에 대한 질문도 받았고 맨시티의 팬 대표이자 맨시티 쇼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로드밴드는 토트넘의 손흥민이나 첼시의 제임스를 영입했으면 좋겠다라며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라고 답한 장면을 동시에 생중계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맨시티 팬 대표의 꿈이 현실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홀란드와 손흥민 투톱이라는 꿈의 콤비를 볼 수 있음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전했습니다. 만술가 손흥민의 제시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련 전문가들과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의 기록과 현재 토트넘이 손흥민에 의존하는 정도,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홀란드와 비슷한 수준의 주급과 이적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며 그래야만 레비 회장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손흥민이 어제 있었던 맨시티와의 경기 도중 토트넘 선수 브라이언 힐에게 불평하는 모습이 대대적으로 공개되자 일부 축구팬들이 손흥민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힐은 잘했는데 왜 짜증을 내냐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영국 최고의 방송 BBC가 손흥민은 충분히 짜증을 낼만 했다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마크 스태츠가 공개한 자료를 인용한 것인데요. 매체는 선발 멤버 11명이 경기 중 누구와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패스를 주고받았는지를 화살표로 표기했습니다. 맨시티의 패스맥과 비교하면 토트넘은 경기 내내 자신들의 진영에서 플레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손흥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토트넘 진영에서 맨시티 공격을 막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날 선발 출전한 브라이언 힐에게 볼이 가면 손흥민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 도중 힐이 패스를 해야 할 시점에 드리블 하다가 공격 전개에 방해가 되자 힐에게 실망과 분노를 대놓고 표출했습니다. 힐은 무리하게 드리블 하다가 맨시티 베테랑 수비수 카일 워커의 번번이 차단당했습니다. 결국 전반이 끝나고 교체 아웃됐는데요. 만약 손흥민이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더라면 이 브라이언 힐이 계속 경기장에 남아 팀을 패배로 이끌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BBC뿐만 아니라 영국 대표 매체들은 일제히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겸손하고 착하기로 유명한 손흥민이 화를 낼 정도면 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만약에 케인이 주장이었다면 브라이언 힐을 밀쳤을 수도 있다. 이 천사를 악마로 변화시킨 건 브라이언 힐이다. 손흥민이 화내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 라며 모두 손흥민을 감싸고 공격수 브라이언 힐을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패스맵을 거론하며 경기 내내 브라이언 힐이 혼자 개인기만 하다가 공을 계속 뺏기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딱 한 번의 기회를 받았는데 그것을 골로 성공시킨 것이었다 전했습니다. 토트넘 진영에서 코너킥 수비 후 손흥민은 3초 만에 맨시티 수비수 6명을 제쳤고 나머지 4명이 손흥민과 동일한 시점에 뛰기 시작했는데요. 단 1.5초 만에 벌어진 격차에 맨시티 수비수 4명은 달리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버리니 뛰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게 수비를 모두 따돌린 손흥민. 반대편에는 존슨이 뛰고 있었지만 이미 맨시티 수비수 2명이 존슨의 패스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마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존슨이 있는 방향으로 정확히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순간 손흥민은 계산했을 것이다. 존슨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찼으면 훨씬 쉽게 골을 넣었겠지만 손흥민은 골키퍼가 쳐낼 가능성까지 계산했다. 골키퍼가 쳐내면 바로 앞에 존슨의 골로 다시 연결시킬 수 있었다 전했습니다.
BBC 매치 오브 더 데이는 경기 중계 화면이 아닌 해설진용 화면을 공개하며 맨시티 코너킥 당시 손흥민 위치부터 시작해 슛을 쏘기 직전까지 손흥민이 무려 90m를 달리는 동안 손흥민의 속도를 비슷하게라도 따라온 맨시티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 장면을 맨시티 팬들을 큰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빠르게 뛰면 도대체 무슨 수로 막죠? 손흥민 저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선수다. 빠른 때 몸싸움까지 잘하고 슛 정확도까지 압도적이다. 이렇게 완벽한 선수는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이죠. 브라질 언론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브라질 매체 글로브도 손흥민의 진기한 기록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4일 손흥민이 137초 만에 선제골, 자책골을 모두 기록했다라고 알렸는데요. 사실상 손흥민의 원맨쇼였다. 손흥민 혼자 경기를 즐겼고 나머지 선수들은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선수 아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역시 맨시티 킬러답다. 자책골을 넣었는데도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하며 분위기를 완벽히 토트넘으로 가져왔다. 정말 대단하다 전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우도지는 맨시티전에서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을 기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쿨루세스키가 손흥민을 선택하며 패스를 하기 몇 초 전에 우도지는 중앙선을 넘기 직전 질주를 멈췄다. 우도지는 토트넘이 그런 속공을 성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해 손을 내밀었다. 우도지가 갑자기 멈춰설 이유는 없었다. 우도지는 이미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역습 기회를 낭비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손흥민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는 선수라며 팀 동료도 포기한 속공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의 활약을 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패스를 전혀 안 하는 브라이언 힐과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우도지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팀원들의 행동에도 손흥민 혼자 기적을 만들어냈다. 메디슨과 판더펜이 있었더라면 손흥민은 아마 맨시티전 최소 해트트릭은 했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리버풀의 레전드 제이미 캐러거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공격수, 센터포워드, 원톱이 뛰기에는 맨시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 볼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하지만 손흥민은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직접 골을 넣었고 팀 동료들과 함께한 좋은 선수라며 리그에서 공격적인 면에서 본 진짜 위대한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하메드 살라, 사디오 마네나 맨시티의 몇몇 선수들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오늘 손흥민을 봤을 것이다. 그는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맨시티 원정의 리더이자 진정한 주장이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BBC는 끝으로 이렇게 방송에 나가지 않은 미공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이 손흥민처럼 놀라운 일을 해냈음에도 실력 대비 심각하게 저평가받고 있는 선수가 세상에 공개되어야 한다 라며 사실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토트넘 수비수 페드로 포로도 BBC의 보도에 동의하며 사람들은 보통 손흥민을 과소평가한다. 아마도 그가 항상 뒤에서만 서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손흥민은 정말로 완벽한 선수다. 손흥민은 토트넘 주장직을 맡고 과도기의 토트넘을 안팎에서 이끌었다. 진정한 리더였다. 중앙 공격수로서 공격을 주도했고 완장을 찬 후 책임감을 느꼈다. 번리전에서 해트트릭을 포함해 프리미어리그에서 9골을 넣었으며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자신이 얼마나 빅경기 플레이어인지 보여줬다. 프리미어리그 1위 맨시티도 손흥민에게 압도당했다. 극찬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전에서 심판 판정에 격렬하게 항의한 맨체스터 시티가 징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5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성명을 통해 토트넘전에서 선수들이 주심을 에워싼 행위는 FA 규정 E20.1 위반이다 라며 맨시티 구단은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언급한 이 규정은 선수가 공격적, 폭력적, 위협적, 외설적, 자극적,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구단에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맨시티는 현지 시간으로 7일까지 이 혐의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데요. 항소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이고 항의하더라도 징계가 철회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홀란드의 충격적인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에는 심지어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해당 영상을 올린 뒤에 WTF, 즉 What the F의 줄임말이죠. 이 심각한 욕설을 올렸습니다. 피파와 영국 프리미어리그 협회는 축구 선수들의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지만 이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가 모두가 볼 수 있는 이 소셜미디어에 심판을 욕하며 저격하게 되면 이 홀란드에 너무나 홀딱 빠진 일부 극단적인 팬들이 이 심판에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심판이 극성 팬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영국 축구협회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발언입니다. 그는 홀란드가 욕한 행동은 정상적이라며 반응은 나머지 10명의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심지어 심판도 오늘 만약 맨시티에서 뛰었다면 그 행동에 대해 실망했을 것이라 확신한다 라며 난 홀란드를 비판하고 싶지 않다. 가끔 터치라인에서 나도 적절하지 않은 제스처를 하지만 우린 무승부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토트넘은 승점에 만족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덜 행복하다 라고 강조하며 손흥민을 조롱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이 이러한 발언을 하기 직전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선수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했다. 우리는 90분 동안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경기했고 자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번 무승부로 선수들과 팀 모두 큰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라며 영국 최고의 구단 맨시티를 상대로 너무나 멋진 경기를 해서 비겨도 매우 기쁘다고 전했는데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손흥민의 이러한 인터뷰를 본 직후 토트넘은 승점에 만족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덜 행복하다 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5일 맨체스터 시티는 토트넘 하스퍼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선수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축구협회에 의해 기소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홀란드는 심지어 심판에게 be off 라고 소리쳤는데요. 손흥민이 경기 도중 홀란드를 징전시키려 했지만 그는 손흥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욕을 남발했습니다. 손흥민을 조롱한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과 심판을 위협하고 욕을 남발한 홀란드의 징계는 현재 99.99% 확정적입니다. 다만 얼마나 강한 징계를 받을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전문가들은 최소 3경기 출전 금지가 예상되고 계속해서 손흥민과 심판에 사과하지 않을 경우 시즌 전체 출전 금지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다소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스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에서 토트넘 스포의 1대2로 패한 리버풀. 글로벌 매체 골닷컴은 맥 알리스터가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토트넘이 12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잉글랜드 축구협회로부터 처벌받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맥 알리스터 리버풀 선수가 토트넘의 심판을 매수해 토트넘 편이 됐기 때문에 경기장에 12명의 토트넘 선수가 있어서 리버풀이 졌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발언인데요. 이에 대해 로메로는 우는 건 집에서 울어라 라고 받아치며 대응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시티와 경기 전 3경기 동안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 골이 모두 취소되는가 하면 이외에도 2경기 동안 부당하게 2골이나 취소되는 오심이 발생했고 심판협회가 인정하기도 했지만 손흥민은 경기장에서는 물론 자신의 SNS에서도 심판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팀 리더인 자신의 잘못이었다며 토트넘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너무나도 신사적이고 감동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BBC를 비롯한 영국 주요 매체들은 맨시티 감독 그리고 홀란드와 손흥민의 행동이 너무나 비교가 된다며 이 진짜 월드클래스는 경기장 밖에서도 월드클래스다운 행동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의 골을 폭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토트넘 최고의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도 예상보다 회복이 훨씬 더 빨라 곧 손흥민을 도와 경기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국 해설진들은 이번 맨시티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기가 막히게 해주는 메디슨이 있었다면 손흥민이 최소 해트트릭을 했을 것이라 전했는데요. 실제로 맨시티전 손흥민에게 주어진 공격 기회는 딱 한 번, 그 한 번을 살려 골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메디슨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내가 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라며 손흥민과의 콤비로 토트넘의 대반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의 인성과 맨시티의 인성을 비교하는 영국 주요 매체들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토트넘이 영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럽 축구 팬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고 토트넘 구단 공식 팬으로 가입하는 이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손흥민 때문이죠. 이에 결국 짠돌이로 유명한 레비 회장도 손흥민의 주급과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올리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이 토트넘 선수 중 급여가 가장 많지만 그의 연봉은 주변 선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며 레비 회장은 손흥민에 심각하게 적은 임금을 주고 있다. 레비 회장은 듣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손흥민은 범죄적으로 급여가 적다. 인기가 없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윙어 제이든 산초의 은행 계좌에는 매주 35만 파운드가 입금되고 있다. 손흥민이 주당 17만 파운드를 받는 것은 절대적인 도둑질이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